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양희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큰 자리에 제가 첫 발표자로 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파스타라고 기억되어 있는 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이름이 좀 바뀌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뭘까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게 진화가 돼야 될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이제 파스타를 민간 사업자 이제 사업 수주한 기업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파스타의 그 출시된 의도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기술 표준이죠. 기술 표준. 그래서 지켜도 사실 표준이란 정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표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스타 운영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표준은 아니죠. 일종의 반강제적인 그냥 맨더토리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표준이 중요하냐? 이제 호환성 때문이죠. 상호 운영성, 상호 호환성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간 그런 공공 부분의 움직이었는데 문제는 이 공공 부분이 너무 강하게 뭘 요구를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민간 부분이 커지고 이제 민간 부분에게 어떤 이니셔티브가 넘어간 시장에서는 자칫 이 공공의 이러한 조금 맨더터리한 부분이 여전히 유지가 되게 되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심지어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빚게 되고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이게 국제 문제까지로도 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CSAP 문제도 아실 텐데요.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이 왜 이런 움직임을 해왔느냐는 거죠. 왜 정부가 또는 공공 부문이 이런 움직임을 해왔느냐. 결국 목표로 하는 거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취지를 잊지 말고 그 취지, 목적을 위한 이러한 과정상의 제도를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근본적 목적이 될 거고 아마 오늘 행사의 근본 취지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일몰제 요새 뭐 그런 단어도 많이 익숙해졌는데 뭐 일몰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추구했었던 민간 부분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변화가 요구될 거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 아마 좀 쉽게 말한다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옛날에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고 블록처럼 가지고 있어 갖고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어셈블리 형식의 방식으로 딜리버리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나이파에서 만든 데이터고요. 밑에는 그 소프트웨어 정치연구소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보시게 되면 과거와 앞으로의 진단이 예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클라우드 시장의 주축은 이아스였습니다. 이아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드웨어의 렌탈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사스 시장이 이아스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덩달아 파스 시장도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밑에 글을 보시게 되면 역시 파스 시장은 아직은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사스나 이아스만큼 큰 규모가 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나 공공 부분이 정말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성장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한국의 공공 부분의 이 사스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행태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ASP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맞춰달라는 거죠. 내가 이걸 요구하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참 곤란합니다. 안 맞출 수도 없고 그걸 다 들어주자니 클라우드 본연의 밸류 프로포지션인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이펙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승리 말해서 기성 제품으로 많이 써줘야 되는데 공공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따라서 하자니 안 하자니 여러 가지 그 딜레마가 있는 게 솔직한 현황입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파스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MSP 시장도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MSP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공 부분의 까다로운 이와 같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욕구를 민간 부분의 성장과 동시에 만족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이 필요하다면 그게 파스 시장의 성장이 아닐까 싶은 거죠. 다만 파스 시장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특정 어떤 플랫폼을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파스 시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툴을 정부에서 강권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술 표준 시장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드주어 시장과 드팩토 시장으로 나뉘는데 마치 아래 한글처럼 우리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권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외산과 국내 시장의 괴리는 있습니다마는 국내 시장은 여기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든든한 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어떤 시장 진입의 시장 성장의 하나의 엔트런스 베리어,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 외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공정 시장이 하는 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ES 시장 중심이었다. 근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면서 따라서 사스나 파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도 이제 클라우드의 의존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이유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많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그 많은 데이터를 자기 기관의 서버를 갖다 놓고서 그걸 핸들할 수 있겠어요. 지금 AI도 빅데이터 자체도 데이터를 공유하자. 심지어 AI 솔루션도 공유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데이터 아닌 한은 이와 같은 점점 공유 지금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 클라우드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도 점점점 이제 섬세해질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특정 툴로 인해 갖고 너희들 안 하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이거 갖고 개발하라? 상당히 올드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아스 시대에서 이제 파스로 가지만 그러나 파스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전도유망하고 많은 그 밸류를 갖다 줄 것 같지만요. 문제는 특정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 나오는 사스 애플리케이션도 그 특정 파스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적어도 공공의 선을 책임져야 되는 공공 부문, 정부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공공부문 필요 없다. 완전 레저페어. 자유방임 시장주의로 가자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강한 플랫폼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강하게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보편권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사업자에게도 전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사회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공공 부분이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개입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강한 부분이 아니라 적절한 권고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호환성을 확보해 달라라는 요구는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술적인 엔지니어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스펙을 다 말씀을 또는 좀 리스트아웃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너무나 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호환성은 적어도 이 파스 툴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엔지니어 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그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아스 지금까지 너무 훌륭히 잘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거기 위해서 저장돼야 되는 뭐 스토리지라든가 뭐 컴퓨터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렌탈 시장은 쉽게 저렴한 가격에 어베이블을 높여주셨어요. 자 이제는 소프트 시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점점점 각 기관들이 공공기관도 공공기관마다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높아가는 욕구를 해결할 방법은 파스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파스 솔루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뭐 구글이라던가 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든가 뭐 이와 같은 그 특정 그 어떤 툴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환성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해 준 노력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스의 장점 또 단점이 바로 이렇게 지금 일목되게 우리가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그 개발
테스트 운영의 환경을 보다 더 참 지금 제가 강의 드린 자료는 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풀스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NIH 이미 드렸으니까 원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이아스가 보장했었던 그 하드웨어에 관한 어떤 접근성, 가용성을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장 쪽으로 넘겨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자유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부익부 빈익빈 시장이 여전히 강하게 이쪽에서 구현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공공 부문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주느냐라고 하는 챌린지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이미 여기 계시면 다 알고 계시지만 뭐 SAP라든가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든가 뭐 오픈시프트라든가 또 뭐 AWS, 뭐 람다라든가 이미 굉장히 많은 셀스포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에즈라든가 많은 제품들이 써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의 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기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목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비즈니스 목표가 정해지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맞춰야 됐었는데 어떤 솔루션이 있나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그 같은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존 플랜 맨땅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밸류 프로posi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까 국내 클라우드 이제 시장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지표가 아이고 이거 네, 이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이었는데 이 국내 시장의 이 파스 시장의 그 성장률을 좀 낮게 잡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공 요인들 다 있는데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요. 어, 그래서 이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 이제 파스타라고 불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미 이제 이 말은 이제 잘 안 쓰기로 한 거는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습니다. 파스타 하게 되면 이제 NIA에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14년부터 19년까지 그리고 아마 가장 최근에는 작년 한 5월이었던가요? 그때까지 한 6차 정도 아마 계속 이 개정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특정 인프라, 특정 플랫폼을 아마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 특정 용어가. 그래서 파스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다시 쓰지 않기로 한 거는 이게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 움직임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특정 플랫폼을 자꾸 사람들 리마인드를 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라든 그 파스 시장의 플랫폼은 파스타란 이름보다는 민간 중심의 플랫폼.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이 다 여기에 탑재가 되고 그러나 그들 간의 호환성이 상당히 좀 개런티가 돼야 되는 그 같은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용어를 바꾸는 건 전 찬성을 하고요. 다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냥 완전히 아무런 제약이 없는 레자페어가 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뭐 파스타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이 파스타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스트도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 우리 피부에 와왔던 가장 그 성공적인 그 성공 사례, 항상 뭐든지 성공 사례 하나가 그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력한 주장부터 또 강력하게 어필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바로 파스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달에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2년 전에 마스크 구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얘기지만 외국엔 더 심해 갔고요. 제 친한 친구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사람을 통해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스크도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선물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파스타를 이용해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국에 몇 시에 언제 마스크가 들어온다. 물론 뭐 굉장히 뭐 줄도 많이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굉장히 긴밀한 시대 때에 긴급한 시대 때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개발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데 한 달이나 두 달이 소요됐었는데 당시에 긴박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이 앱 개발이 5일 이내로 단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파스의 장점을 가장 잘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과제가
바로 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스는 많은 개발자들이 공통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호환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까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아스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파스와 사스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 기술적, 사업적으로 이 파스와 사스에 맞는 이 공공 클라우드 수요 창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파스타라고 하는 특정 툴을 임포스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두 번째, 국가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등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수요 창출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내년도 뭐 탑10 IT 트렌드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가트너라든가 포레스트 리서치라든가 거기 보게 되면은 가트너에서 나온 그 10대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도 그냥 범용성만 주장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에 특화된 클라우드, 뭐 예를 들면 뭐 의료에 특화된 클라우드, 어쩌면 학교에 특화된 클라우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안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보안의 수준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레벨의 보안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보안을 요구하게 되면 필요 없는 또는 여러 가지 개발 비용, 시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 사스 사업에 외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파생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호환성 인증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이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여기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이니셔티브가 이 정도 공공 부문이 수급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분으로 놀려주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예상되는 비용은 좀 우리가 미리 사전적으로 좀 컨트롤해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설팅 기업 및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가 융동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 지금 클라우드 전문 인력 요구 부족하다는 요구는 제가 아주 귀에 닳도록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잠깐 아침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대학에 한번 지원해봤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학교 역할도 커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 안의 경기도 치열해지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의 사고가 학교 바운드리 안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가치를 부여될 수 있는 이제 학교 간의 콜라보가 오히려 더 지금 비용이 더 커지게 돼 있었죠. 대학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런 그 신학이라던가 기초적인 그 철학 중심의 대학들이 변모하는데 프랑스에서 발전했었던 여러 학회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붙입니다. 의학이 그렇고요, 사회과학이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천문학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비용이 높아가는 또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성이 높아간다면은 이제는 학교 간의 소위 그 브리징, 그 코얼레이션을 위해서 학회의 역할을 강조해 보는 것도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하기 위한 거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내 개방형 클라우드 지속적인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목적을 근본적인 취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20분 지났는데요. 이 상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